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등을 해석해보고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제한된 조건 안에서 보다 눈에 띄는 그리고 차별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는 오피셜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나 교외대회 참여 사실, 결과, 수상 실적 등은 생기부에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활동을 활동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엔 미술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생기부에 기재가 금지됩니다. 당연히 평가 과정에서 생기부만을 검토하거나 추가 보고서에도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기록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기관에서의 수상, 예를 들어 표창장, 공로상 등의 수상 내용이나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 및 성적, 모의고사 학력평가 성적 및 수상 실적, 장학금 수령 여부 역시 어떤 식으로든 생기부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학연수에 대한 내용이나 해외에서의 경험이나 활동 실적 역시 생기부에는 어떤 식으로도 기재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더 많은 세부적인 금지사항들이 있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평가자들이 공식적으로 이 내용들을 왜 금지시켰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종합해보면 이 금지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교회 활동의 생기부 기재를 막고 교내 활동 위주의 생기부를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환경 요인에 따라 개개인의 차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바운더리 안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교회 활동의 생기부 기재가 허용되었을 당시에는 실제로 해외에서의 활동이라든가 특정 기관에서만 진행되는 활동 등 활동 자체가 차별성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누군가에겐 차별성을 주는 것이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이었죠. 현재는 이렇게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생기부 각 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의 양과 특이성만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워진 셈입니다. 이제 학생부로는 제한된 교내 활동 안에서 차별성과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심화 학습한 내용을 더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고교생 수준에서 학습할 수 없는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은 선행학습으로 간주되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창 유행하던 소논문 작성 활동 등이 이제는 아예 기재가 금지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적히는 활동의 양과 개수보다는 어떻게 적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학생부의 평가 기준을 보면 탐구 역량, 자기 주도성, 리더십, 협업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활동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활동에서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호기심이 드러나는 생기부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특이한 활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애들과 다른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활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리서치를 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결과보다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의 성향과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의 경우도 단순히 열심히 하고 팀원들과의 협동심만을 어필하고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인 공동체 의식이나 리더십 같은 부분에서 점수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 역할을 수행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얻은 것과 진로 방향에서의 플러스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당연히 활동 내용 자체도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활동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를 통해서 그 진로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지가 잘 기술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종 본인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활동의 양은 많고 다양하긴 하나 탐구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활동들이 본인 진로와의 접점이 희미해서 이 친구의 캐릭터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어떤 교과 과정과의 접점이 뚜렷하게 없어서 또는 개연성이 없어서 뜬구름 잡는 내용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특 활동을 만드는 데 있어 활동과 현재 배우는 교과 내용 간의 개연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창체 활동이든 세특 활동이든 활동 과정과 그를 통해 얻은 결과가 어떻게 본인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전반적인 히스토리가 드러나도록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활동의 개수나 특이성에만 너무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요. 학생의 캐릭터나 관심사 또는 호기심이 드러나는 더 좋은 활동들을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